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번째 강의네요. 예, 계속 강의가 진행이 돼. 옷 좀 갈아입어 봤어요. 어떠세요? 좀 색깔이 나요? 아까 좀 칙칙했나요? 뭐 사람이 그렇게 뭐 젊은이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93페이지 대뇌 피질 조직과 기능, 대뇌 피질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면 그림이 두 개 나오죠. 이게 이제 다 왼쪽 부분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부분에서 여러분 중간에 보면 약간 골짜기 같은 게 보이시죠? 골짜기가 이렇게 뒤로 가면 그 반대쪽이 앞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밖에 부분이고 왼쪽 건 요거는 갈라서 더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밑에 그 영어로 브로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베르니케인데 이거 독일식으로 W를 V로 이제 베르니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읍으로 베르니케, 웨르니케가 아니고 베르니케 이렇게 버이죠.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들이 보이죠? 뭐 PCMA 이게 우리가 브로드만 그래서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뇌를 이렇게 쭉 분리를 해가지고 번호를 매겼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뭐 그걸 외워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브로카 같은 경우에 뇌로 보면 이게 왼쪽이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좌뇌입니다. 좌뇌, 좌측뇌. 좌측뇌의 앞쪽에 있고요. 베르니케는 좀 좌측에 약간 뒤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브로카는 좀 우리 그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예, 그 위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베르니케는 우리 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르니케는 주로 그 수용, 그래서 우리가 소위 receive의 기능에 관련이 많고요. 브로카는 앞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output, 그러니까 produce에 좀 더 관련이 깊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 그래서 브로카는 주로 운동신경에 많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뇌의 명령을 밖으로 운동으로 보여. 그러니까 뇌가 명령하는 건 손을 움직여, 손을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뇌의 기능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는 것인데, 그걸 브로카 영역에서 많이 해요. 특히 브로카가 이제 그 운동이라는 건 제가 입을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 근육들을 여기 전체를. 예, 그걸 보면 이제 브로카. 그래서 브로카가 잘못되면 다 알아듣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제 베르니케는 알아듣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질문의 핵심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그 뇌의 기능에 관련해서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94페이지 넘어가면 눈으로부터 연결해서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 연합 영역. 이거 이제 앞에 잠깐 보면요. 시각 영역은 우리가 그 V라고 그랬어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시면 그 왼쪽 그림에서 V1, VA, V1이 보이죠? 거기 특히 V1이 시각 영역. 우리가 뒤에 오시피탈 후두엽이라고 그래요. 후두엽. 뒤통수 있는데 예, 후두엽입니다. 그래서 왼쪽 뒤가 주로 시각에 관련이 깊어요. 예. 그래서 이 좌뇌가 어떠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다쳐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언젠가는 오른쪽 뇌에서 그거를 다시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만 100% 기존에 했던 것만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뇌를 다친다는 거, 뭐 일부러 누가 뇌를 다치진 않겠습니다만 특히 운동선수 중에 뇌에 대해서 충격 주는 운동 중에 축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헤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헤딩을 해서 점수 넣는데 이게 멀리 붕 뜨는 걸 머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끔찍한 짓이에요. 뇌에게는. 예. 축구 선수들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오는 걸 뇌로 때려. 더 심한 건 이제 권투 같은 거. 예, 권투 이제 사람의 얼굴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그 유명한 선수들이 파킨슨병 이런 게 잘 와요. 근육의 어떤 기능마비. 이게 이제 뇌가 그렇죠. 계속 데미지 어떠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또그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겨.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그 뇌의 그 어려운 거든 게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하게 뜨거운데 영향을 받고 나면 뇌에 그런 데미지, 특히 그 뭐 신체는 제대로 쓰는데 그 인지적인 측면에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미칼, 화학약품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음식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음식이 영향을 미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가스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연탄가스 같은 경우 특히 뇌에 데미지가 커요. 왜냐하면 그게 C가 들어가요. 그래서 CO 죠. 일산화탄소 들어가서 뇌에서 뭘 뽑아요? 산소를 막 빼앗는단 말이에요. 뇌가 그러니까 그 어떤 연결고리에 심각한 또 손상을 보죠. 그러다 이제 오는 병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인지 과정의 문제점들.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지의 길에 문제가 있어요. 치매는 부위의 부분보다는 연결 길에서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제 뭐 주말 되면 자동차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히 고속도로 또는 뭐 KTX 같은 경우, 이제 SRT도 그렇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물류대란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치매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95쪽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뭐 좀 더 그림이 명확하죠.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이것도 이제 왼쪽이 앞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그 브로카 영역을 보면 입과 입술의 운동 조절, 그 운동 기능이죠. 운동 피질에. 그러니까 운동 피질은 몸 전체의 움직임을 관할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그 소뇌라고 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운동의 아주 세밀한 부분, 다시 얘기해서 운동선수들 하늘에서 뭐 점프해가지고 막 두세 바퀴 돌고 탁 떨어지는 그 균형 감각은 이제 그 더 밑에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조금 운동하고 좀 다르죠 또. 그러나 운동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 베르니케 부분 우리가 청각이라고 해요. 피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밖에 부분을 두고 대뇌에 그걸 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뇌에서의 브로카 영역 방금 설명한 부분 여러분 96쪽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브로카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말더듬 말을 왜냐하면 나가는 운동을 정확하게 명령을 못 때리고 그래서 그게 가다 말다 하니까 지금 밑에 얘처럼 이렇게 뜨문뜨문 말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더듬 이제 이런 말더듬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급해서 하는 말더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치매를 건망증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르니케 실어증은 두서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A를 했는데 B를 대답하고 C를 대답하고 F를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대학 실어증 보면 What brings you to 병원에 왜 왔다고 생각하냐 이제 듣는 문제인데 수영 그랬더니 Boy, I'm sweating. 예, 완전 우리가 헛대답이죠. 헛소리라고 할 수 있는 헛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thank you 이름 얘기하고 I want to ask you a few 그랬더니 뭐 들어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 떠드는 것만 계속 내뱉는 거. 우리가 이걸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aphasia라고 하는데 aphasia인가요? aphasia.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죠. 사실은 실어증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치매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제 그냥 그것만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 나서 그 부위를 심대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쳐버리면 우리가 그 기능이 상실해요. 그래서 보통 공사장에서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들 치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실어증의 유형 보면은 여러분들이 99페이지에 몇 쪽이었는데 여러분의 포인트는 브로카하고 베르니케 그쪽을 주로 보시면 특히 이제 언어에 관련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그 수화와 제스처 사인인데요.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건 언어의 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만 이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뇌에서 브로카하고 베르니케의 부분은 똑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움직이는 브로카의 움직임이 입술이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손과 발과 표정. 우리가 보통 수화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측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그 공간, 이 앞에 부분을 놓고 얘기하죠. 상대방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이 세 가지인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브로카의 영역의 하나의 기능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치매가 걸리면 그 수화 사용자들도 그 언어 사용자들이 어눌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02페이지에 분산 분포로서의 신경통신망. 예, 결국 뇌의 움직임이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 신경통신, 다시 얘기해서 분산이다 이죠. 병렬적 구조로서 마치 컴퓨터의 커넥티비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래서 직렬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수도 없는 그러한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병렬적으로 작용하면서 되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할 때 걔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는지 그건 모르죠. 조합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모르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돌아가면 저분께 물어볼까요? 그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는 4장을 대해서 두뇌와 언어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